만약에 여러분이 종잣돈 3천만 원이 있다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불리실 건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연 읽어볼게요. 3천만 원 종잣돈을 어떻게 불려야 좋을까요? 3천만 원을 잊지 않고 잘 불려서 소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대출을 이용해 주식을 투자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올해 초 남편의 신용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자 욕심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용대출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가 3억 5천으로 불어났습니다. 대박. 현재 주식의 가치는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주식은 또 일도 몰라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처음에 남편의 대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 큰돈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옷구입, 외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크게 반성하며 한 달 한 달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연간 6천만 원 이상 갚아나가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월급은 손도 안 대고 바로 저축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 상황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먼저 갚자니 나중에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지금처럼 또 막막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니 대출이자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앞으로 금리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소액 연금저축과 장기저축 모두 줄여서 빚부터 갚는 게 우선일까요? 눈 딱 감고 지금같이 3년만 사택에서 살면서 모아가면 부산 동래구나 해운대구 전세는 구하겠지 싶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요. 남편 월급만으로 부채를 다 갚는다고 생각하면 최소 5년은 걸려요. 결혼 1년 차 우리 부부.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아이라도 생기면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현재 제가 가진 3천만 원을 불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주식만 쳐다보게 됩니다. 뭐가 우선일까요? 네, 지금 종잣돈이 3천만 원이 있긴 하지만 그와 별도로 지금 한 3억 정도의 신용대출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또 의견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이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데 결혼하신 지 1년 정도 됐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두 분께서 합치면 월 평균 수입이 70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사택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주비가 적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희망적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한 8,400만 원 정도가 세금 떼고 넷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6천만 원을 대출 상환을 하고 3억이니까 5년 정도 계획을 플랜을 잡고 대출을 갚아 나갈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사실 그래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막막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제가 조언을 드릴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3억을 벌 생각을 하지 3억을 잃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투자하기 전에.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억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로. 그리고 그거가 왜 사람들이 잃지 않아야 된다 말을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돈 못 벌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급하게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급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갚아야 될 돈이 한 2, 3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투자하실 때 준비를 하고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분이 3억의 대출이 있는데 3천만 원의 종잣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대출을 갚는 데 쓸지 투자를 해나갈지 앞으로 모으는 돈도 바로바로 대출을 상환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서 조금 더 대출을 빨리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요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주식에 눈이 가신대요. 왜냐면 마음이 만회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그 전략을 써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3억을 잃었던 과정을 복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복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둑 두면은 바둑 알을 하나하나 다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내가 이때 왜 이걸 했는지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코로나 진단키트주에 투자를 했던 과정들, 그 과정을
그때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를 복기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실수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복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한테 보이는 편향이 2개가 있어요. 투자자로서 가지면 안 되는 편향, 항상 조심해야 되는 편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투자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보이는 게 뭐냐면 확증 편향하고요, 손실 회피 편향이 2가지가 보입니다. 자, 이거는 투자자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분이 왜 3억을 잃었을까? 제 생각에 분명히 주식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분 이거 분할로 들어간 거예요. 돈을 계속 넣은 거예요. 한 번에 3억어치 살지 않는다, 절대. 그러면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 종목도 하나였거든요. 이거 코로나 진단키트 중 하나였던 거예요. 거기에 돈을 계속 넣은 거죠. 대출 받아서 또 넣고 또 넣고. 왜냐면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추기 낮춘,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타기. 더 싸게 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나중에 거죠. 오르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절대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코로나 엔데믹이 와갖고 더 이상 사람들이 진단키트를 찾지 않는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한 거죠. 그렇죠. 믿은 거죠.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댓글에서 제가 되게 웃긴 걸 봤는데 주식 콘텐츠였는데 저 주식 콘텐츠 보거든요. 네. 댓글에 어떤 분이 네이버 주주 분이셨어요. 뭐 이거는 뭐 이러이러하니까 괜찮다. 근데 그 밑에 답글이 한 20개 넘게 달려있는. 그래갖고 그걸 눌렀지. 네. 어떤 한 분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원래 댓글 단 사람이랑 둘이 싸우는 대화하고 거야. 있구나. 대화는 대화인데 싸워.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저는 그걸 보는데 둘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야. 오, 2분 다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지식이 있어. 있으시네. 투자자로서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주식 투자하신 분은 그 카카오 주주분이 얘기하셨던 주의사항을 봤어야 돼. 카카오 주주분은 네이버 주주가 얘기하는 주의사항을 봤어야 돼. 투자할 인정을 때. 해야 되는데. 되게 객관적이라 이거예요, 그게. 왜 객관적인 줄 알아요? 남의 거니까. 이분은 만약에 이게 풍토병화돼서 엔데믹이 1년, 2년 안에 온다면 내가 이거 1, 2년 안에 치고 빠져야 되잖아요. 상식이잖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왜? 내 거니까. 그냥 믿고 싶은 거야.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실 회피 편향인데 이게 뭐냐면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쳐나가는 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억에 산 아파트가 3억 5천에 팔면 8억이 될 때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3억에 산 아파트가 3억 7천에 되면 팝니다. 사람들은 수익이 조금만 나면 막 팔고 싶어 해. 팔아서 돈을 갖고 싶어 해. 그 반대로 돈을 잃잖아요? 존버 가는 거야. 강제적 존버. 아니 그냥 존버 가는 거야. 언젠가 오르리라. 그 존버의 바탕에 확증 편향이 있어. 근데 그게 존버를 타야 될 때가 있고 안 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투자 실력이지, 그게. 근데 지금 이분한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3천만 원 갖고 주식을 해볼까요? 라고 하실 거면 이걸 안 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지금 약간 점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점 보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3억의 빚을 갖고 있는데 3천만 원 종잣돈이 있다. 투자해야 되나요? 빚 갚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투자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빚 갚아야 돼요. 이걸 교훈 삼아서 3천만 원을 불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빚부터 갚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면 너바님 얘기하신 것처럼 딱 와서 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면 월급쟁이 부자들 와서 공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왜 월급쟁이 부자들 만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거 가르치고 강의해서 이걸 하냐면 그 돈 버는 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과정이 막 강의하면은 뭐 정규 과정 15시간 막 이래요. 그런 시간을 내가 그런 내용을 듣고 그거에 10배의 시간을 넣어서 5배의 시간을 넣어서 자기 거와 하면은 3천만 원으로 3억을 벌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은 조급한 마음에 막 던지면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 3천만 원 다 잃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3천만 원으로 3억 벌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분한테 희망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적당하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있던 게 인플레가 10%가 되니까 10년 만에 9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3억 빚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3억 빚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 3억이 나중엔 2억 9천, 2억 8천, 2억 7천처럼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채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억이 나중되면 5년, 10년 지나면 지금 느껴지는 3억보다는 무게감이 덜할 수 있거든요. 투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보고 투자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투자 안 하시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물어봐 네.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3년 뒤에는 이제 사택을 나가야 되고 해서 네. 네, 3년 동안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나연님이 복귀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뭐 3억 이상의 돈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 수익률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아마도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 이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운이 나빴다. 그쵸, 운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투자할 때 이프님도 마찬가지고 투자할 때요. 되게 중요한 게 상승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락장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 실력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그냥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엄청 좀 힘든 시기를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프님, 저는 지금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누군가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 이프님은 네. 지금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이프님은 스스로한테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거를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연 10%, 연 20% 낼 수 있는 투자자가 스스로 되셔야 돼요. 여기서 또 2, 3천만 원으로 저나 너나님이나 이렇게 아니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거 잡으세요라고 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근데 또 한 번 썩은 동아줄일 수 있거든요. 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회들이 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면은 연수익률이 20% 이상 나고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주식 유튜브 하신 냉철님이랑 같이 저희 팟캐스트 방송하면서 되게 좀 약간 놀란 부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주식 스터디를 같이 하셨는데 주식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이 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렇게 안 하고 뭐 수십억 수백억의 주식 부자가 된 사람이 있냐, 스터디 안 하고 혼자 책 보고 이렇게 공부해서 된 사람이 있냐니까 그분이 알기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도 사실은 거기서 스터디를 했고 그 한 분이 되게 잘하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 덕분에 그 스터디 전원이 다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주식농부 박영옥 님이에요. 그 부동산도 근데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프님보다 잘하시는 분이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되게 쉽게 가려고 하면요, 저는 조금 걱정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이프님. 정말로. 사실 운 좋게 벌었던 분들도 지금 하락장에서 되게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상승장에 좀 더 벌고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제가 볼 때 이프님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조금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걸 잘 모를 때까지는 그냥 빚을 좀 이렇게 월급으로 갚아 나가시고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대출 받을 때는 되게 쉽게 대출 받았지만 이거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 큰 돈이었구나. 진짜.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약간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땀 한 땀 모으면서 되게 많이 투자에 대해 귀중함? 내가 이제 1년에 겨우 이제 2, 3천 투자하는 건데 이걸 정말 잘해야 되겠다.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프님도 저는 그런 시기를 겪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3년 뒤 사택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프님께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두 분이 대출만 갚아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를 들어 5년 뒤에 빵원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미래가 되게 반짝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거에서 재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저는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월급만으로 갚아 나가는 거는. 네. 그럼 저희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최대한 열심히 갚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시기이겠네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저도 처음에 돈 잃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프님. 네네. 근데 공부를 하면 이럴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는 내가 얘를 투자하면은 얘 투자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 오르겠다 또는 잃지 않겠다라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를 투자하면은 적어도 잃지 않겠다. 잘하면 또 내가 투자금 대비 얼마나 오르겠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배워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투자한 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3천만 원은 절대 잃지 않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런 확신이 들면은 사실은 한번 이렇게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소액은 어떤 거냐면 내가 1년 정도 열심히 모으면 벌 수 있는 돈 정도의 소액으로 네,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요. 근데 안 그러고 뭐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정보만 얻어 다니면요 이프님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다 사기 맞아요, 정말로.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저도 그냥 지금이 힘든 순간이라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한 1억 날려먹었거든요. 괜찮아요, 이프님.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그것 또한 희망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실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거는 다시 이제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두 분이 같이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다른 거보다 남편분이 우리 아내분 잘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그죠? 마음을 이제 알아서 사실 이제 음.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뭐라 하지는 않고 지금은 일단 해결하는 거에 제일 맞아. 집중해서 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내분은 우리 이프님은 남편분이 진짜 이프님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길게 보면은 또 힘든 일이 있고 안 힘든 일이 있고 살다 보면 위기가 있고 또 빛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빛나는 순간이 먼저 오고 누군가한테 위기가 먼저 오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예, 그 문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또 남편분이 좋은 직장 다니고 급여도 다른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뭐냐면 그 인생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한 거야,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서로 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니까 너무 멋있고, 혹시라도 뭐 저희 강의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은 꼭 인사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궁금한 거 더 많이 들어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네, 두 분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다행히 또 소득이 또 괜찮고, 또 맞아요. 젊고, 아직도 아이가 없어서, 그래도 좀 모아가는 돈이 또 클 수 있으니까, 네, 두 분 말씀 또 잘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